자, 최근에 보면요, 한국 주식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체로 달러 가치, 즉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환율 달러도 계속 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7월 1일자 원달러 환율은 1,551원을 찍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의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IMF 하는 불안과 공포가 있었죠. 한국 주식 보면 요즘 계속 어렵습니다. 자, 지난 6월 22일자 코스피가 마침내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9,114. 자, 그런데 어제 날짜 코스피 보면 6,806. 그러니까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은 날로부터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2,300포인트 최고점 대비 25% 이상 크게 하락했죠. 전형적인 약세장입니다. 자, 그런데 원달러 환율은요, 최고점을 찍었던 앞서 말씀드렸죠. 7월 1일. 7월 1일부터 계속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은 1,400원대 후반까지 밀려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한국 주식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는데 달러, 환율은 왜 떨어지나요? 자,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한국 주식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뜻하고 그러면 IMF가 생각나죠? 그래서 달러를 사재기해야 하나 싶은 공포가 있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율은 환율일 뿐 IMF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 이대로 괜찮다는 뜻일까요? 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내렸다는 환율조차 1,400원대 후반이거든요. 이것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트라우마 IMF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997년 IMF는 환율이 올라서 터진 것이 아니라 한국이 외국에서 끌어다 쓴 빚, 부채, 즉 외채가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달러 자산보다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IMF 때 환율이 치솟은 것은 IMF가 터진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 예컨대 1997년 12월 달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39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10배 수준입니다.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 한국의 외환 보유액 수준은 지금 현재 세계 9위 4천억 달러가 넘는데 뿐만 아니라 한국이 외국에 빌려준 돈이 우리가 빌린 돈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즉 IMF 때 한국 경제는 대외 채무국가였지만 지금은 대외 채권 국가다 이 뜻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5월 기준 경상수지는 38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달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높다고 해서 IMF 때처럼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뜻은 아니다. 즉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는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또 그것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환율은 상대편 통화와의 교환 가치를 뜻하죠. 그렇다면 교환 가치 측면에서 환율이 오른 만큼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즉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소위 수급 문제,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급등했던 한국 코스피나 반도체를 팔고 달러로 바꿔가면서 달러 수요가 많아진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지난달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 그리고 최근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약 40조 원 규모의 주식 예탁 증서 ADR이라고 하죠. 자, ADR 상장을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가 이동하는 달러 무보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덕분에 1,500원 중반을 치솟던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SK 하이닉스 ADR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에 거둬들인 돈이
265억 달러, 원화로 무려 40조 원이나 된다니까. 자, 그 돈이, 즉 달러죠. 달러가 한국으로 입금되면 이것을 조금씩 분할해서 원화로 환전할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수급 문제, 즉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수하다 보면 달러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원화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겠죠. 참고로 이번에 SK 하이닉스 ADR 40조 원, 달러로 265억 달러는요, 지난 2020년도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 체결했던 통화 서합으로 들어온 199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난 달러가 들어왔고 그것을 원화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의 환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름세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즉 경제 체력에 대한 국제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성장 둔화, 내수 침체의 장기화 등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좋다는데 내수 경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전혀 좋지 않죠? 그렇게 많이 양극화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IMF 때처럼 갑자기 터지는 병이 아닙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한국 경제를 서서히 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침이 심해지고 독감이 걸리면서 퍽 쓰러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구체적인 사례가 최근의 반도체 편중 현상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코스피가 무려 3배 가까이 올랐지만 반도체와 방산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멀리 보면 반도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 고점 논란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극심한 공급 가뭄에 시달리지만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5년 후에는 지금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급 자체도 엄청 증가하지만 그동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그리고 미국이 밀고 있는 마이크론 등이 쏟아내는 반도체로 인해서 오히려 재고가 쌓이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 전환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년도 2분기가 반도체 고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요,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8% 정도 낮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도 기존 대비 각각 9%, 11% 낮추어 조정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키움투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43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낮추어서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고점 대비 30%, 40%가량 하락하면서 큰 조정을 받고 있고, 심지어 두 종목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 대비 70%까지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지난 3주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산업,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미래 산업들을 동시에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런 산업들을 우리만 준비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환율 상승, 즉 원화 가치 하락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환율, 과거보다 비싸진 환율을 당장의 공포로 연결시키는 유튜브나 뉴스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1,400 후반대로 내려앉았지만 언젠가는 또 1,500원대 이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이것이 IMF다, 어쩌다 금융위기다, 뭐 나라가 망한다, 어쩌다 하는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는 유튜브나 뉴스를 조심하십시오. 그 때문에 모든 재산을 은행에만 넣어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 예금도 필요하지만 모든 돈을 은행에만 몰빵하면 내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 즉 가만히 앉아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손해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환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IMF는 아니다. 이것만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모든 돈을 원화, 한국 돈에만 몰빵하는 것도 위험하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에게 달러 자산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때 내 재산을 지켜주는 보험과 같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에서 달러 자산으로 분산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한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노쇠화되고 있는 현상. 그 때문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계속 비싸지고 있었다. 자, 이것을 기억한다면 달러는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섣불리 예측하지 말자. 예컨대 반도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품귀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위 레거시 경제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즉 AI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반도체 사이클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뒤집어 말하면 앞으로 AI 산업의 성장은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역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달릴 수 있죠.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달릴 수 있다. 실제로 고영민 다올 투자증권 연구원은요. 2027년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는 추가 상향이 유력하다. 자,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의 조정기를 거친 이후에 8월부터는 추세적인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는 없죠. 즉 AI든 반도체든 어느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AI 시대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주에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들겠다는 스페이스 X의 야심찬 계획을 포함하여 우주 항공 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섣불리 예측하기보다 큰 틀에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자본주의의 추세적인 성장을 믿고 여윳돈으로 꾸준히 분산 투자한 것이 내 돈의 가치를 지키면서 조금씩이라도 불려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